네, 안녕하세요. 오순재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후기 가야 연맹에서 전번에는 대가야를 알아봤는데 이번에는 이제 아라가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라가야는 우리가 이제 금강가야가 이렇게 붕괴하면서 그 금강가야의 주체 세력들이 대가야 쪽으로 이동해 가죠. 그래서 이제 하만 이 합천 쪽에서 맨 먼저 이렇게 그런 문화들이 쭉 나타나게 되고, 이제 후기에는 이제 좀 있다가 이제 고령 쪽으로 이동해서 거대한 그 대가야 문명을 일으키게 되는데, 거기에 살아남은 것이 전기가야 연맹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라가야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소가야죠. 적어도 이 세 개가 전기가야 연맹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라가야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잘 몰랐어요. 근데 발굴을 통해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일본 부분은 거의 끝에 가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 우리가 이제 전번에 전기가야 연맹 당시에 쭉 이제 설명을 쭉 해드렸습니다. 그 앞에 부분은 없애고 뒤에 부분, 왜 그러냐면 이제 5세기 초 강개토대왕이 이제 쳐들어온 게 가야를 금강가야를 붕괴시킨 게 AD 400년이니까 5세기죠. 딱 5세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동학리의 고분군에서 4세기 후반에서 5세기 초에 해당되는 것이 뭐냐, 목광묘입니다. 목광묘. 맨 처음에 이제 목관묘에서 시작해서 목광묘로, 그러니까 목각은 좀 크다 그랬지 않습니까? 부장품까지 들어가니까.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유명한 게 뭐니까 마갑총이죠. 근데 그거는 이제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목각묘를 쓰다가 5세기에서 6세기가 되면은 수열식 석곽묘로 변질이 됩니다. 이렇게 변하게 돼요. 근데 이것이 뭐냐면 전형적인 가야의 묘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대가야의 정통적인 묘제가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고 금강가야, 김해 지역이라든가 성산가야라든가 그다음 비화가야, 창녕이라든가 이런 데는 아니에요. 여러 가지 묘제가 섞여져서 나오죠. 근데 이제 아라가야의 토기 중에서 가장 그 특이한 토기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해 드렸듯이 화염문 투창이, 투창이라는 건 구멍이죠. 구멍을 뚫었는데 그게 화염문, 불이 타오르는 형태의 투창을 가지고 있는 거다. 이건 전형적인, 그게 딱 나오면 이거 아라가야 거구나. 이렇게 이제 딱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 뭐 갑주라든가 이 마구, 무기류 이런 것들이 나오게. 6세기 중엽에 대해서 횡열식 석실분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쭉 수열식 석강묘가 쓰다가 이제 횡열식 석실분으로 바뀌다. 그러니까 이때 와서 어떻게 되냐? 이 아라가야가 망했다. 그러니까 신라에게 맥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되겠으니까 묘제 자체가 변질이 되는 거죠. 자, 말산리 고분군을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말산리 고분군은 같이 있어요. 이게 도항리 고분군하고 말산리 고분군이 같이 있는데 대부분은 도항리 쪽에, 그러니까 행정 구분이죠. 행정을 이렇게 나눴을 때 도항리 고분군에 거의 속해져 있고, 이 말산리 쪽에 해당되는 것은 1호분, 4호분, 9호분, 10호분 이 네 개인데 이것이 5세기에서 6세기에 해당이 된다. 이 중에서 제일 큰 무덤이 4호분입니다. 4호분. 높이가 9.7m, 지름이 39.39. 제 친구가 여기 출신이에요. 그래갖고 자기가 어렸을 때 저 무덤인 줄 모르고 거기서 미끄럼 탔답니다. 우리 옛날에도 우리 그 초등학교 때 소풍 가면은 그 능이에서 미끄럼 타고 막 그랬거든요. 거기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동구는 것 같은데, 서오는 것 같은데. 똑같아요. 근데 이 안에 뭐가 있냐? 수열식 석실분이 있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석곽에서 석실로 변한 거죠. 그러니까 수열식하고 행열식이 뭐가 틀리나? 수열식은 한번 묻으면 끝이에요. 근데 행열식은 뭐냐면 옆에
문이 달려 있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도굴이 잘 당하죠. 근데 이거는 조금 힘들어요, 도굴 하기가. 근데 이제 가야 무덤 도굴된 데를 한번 봤는데, 가서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 도굴꾼들이 부장품을 머리 쪽하고 발 쪽에다 넣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뚜껑, 이 지붕돌이죠. 지붕돌은 고기만 반짝 이렇게 제꼈더라고요. 그거 유물만 딱 빼가는 거예요. 어떤 나쁜 놈은 토기 같으면 그냥 깨버려요. 왜냐면 그 귀한 것만 싹 주워가고, 근데 그걸 왜 깨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놓고 가면 되는데, 안 놓고 하고 그냥 깨버려요. 막 던져놓더라고요. 그 여기 보면은 특이한 게 수레바퀴 모양의 토기, 새 모양의 토기, 그 다음 말띠, 들이개,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뭐 사람 뼈도 나오고, 말 장식류, 이거예요. 말산이하고 도항리. 이렇게 쫙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능선, 여기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이게 가야 고분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대가야 보면은 위에서부터 이렇게 쓱 써갖고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이게 가야 고분의 아주 전형적인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서 나온 거예요. 네. 여기 보세요. 여기 화연문 창이 있죠. 여기. 네. 요게 이제 파수부예요. 뭐냐면 이게 손잡이가 달린, 우리 커피잔하고 똑같아요. 요거는 이제 뚜껑. 요거는 뚜껑이 없잖아요. 요거는 뚜껑을 닫게 돼 있죠. 이렇게 튀어나와서 여기다 위에다 이렇게 뚜껑을 얹어서 뚜껑이 안 움직이게끔 굽이 딱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요게 수레바퀴. 여기도 보세요. 이런 것들. 아주 독특하죠. 예, 그런 것들이 나온다. 그 다음에 이제 왕궁지가로 거론됐었던 곳이 뭐냐면 가야리 유적이에요. 여기 우리가 갔을 때도, 제가 조사하러 갔을 때도 거기를 계속 왕궁지로 지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이 두 개의 하천이 합류되는 지역인데, 신음천, 광정천이 합류돼요. 근데 이 합류되는 지점에 이렇게 구릉부 위에 있어요. 또 마을 위쪽에. 근데 여기 고분들이 쭉 깔려 있고, 이거는 이제 중간이나 대형 고분들이 쫙 깔리고, 동쪽에는 제사유적이 있어요. 남쪽에는 뭐냐? 아까 그 고분군, 마리산 고분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조성을 했는데, 건물지를. 어떻게 돼 있냐면, 11m, 너비가 5m, 깊이가 한 80cm 정도. 그 다음에 길이는 내부에다 이렇게 대지를 조성하고, 길이 8m, 너비 3.5m의 벽을 설치했어요. 거기에 이제 아궁이도 나오고, 구들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부엌,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자, 여기 보면은, 지금, 요게 마리산 고분군이고, 요게 딱 끝났는데, 여기에 이제 그 제사유적이 있고, 여기 산성이 있고, 여기가 왕궁지로 지금 지정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를 발굴한 겁니다. 네. 근데 거기 발굴하니까 이런 아궁이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런 기대, 이런 게 나왔죠. 네.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여기서 이제 뭐가 하냐면 토성이 또 나왔어요. 이제 이제 발굴을 하니까. 근데 토성을 보면 판축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시루떡처럼 다지는 거예요. 다져서 이렇게 켜켜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걸 판축이라고 해요. 이건 이제 중국에서 많이 쓰는 방법인데, 토성을 쌓을 때 그렇게 판축으로 하면 잘 안 무너져요. 그리고 거기에 또 목책이라는 건 저기 못 쳐들어오게 이렇게 나무로 울타리로 쭉 한 거예요. 그걸 목책이죠. 우리 몽천 토성에 잘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냐면 고상식 건물, 그러니까 창고처럼 높은 그런 건물이 있고, 그거를 포함해서 14동의 건물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어요. 그런데다가 또 막루시설, 토성이니까 여기 막루시설도 있고, 지금 현재 여기 나오는 유물로 볼 때 이게 5세기에서 6세기에 해당되는 아라가야 전성기에 만들어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보시고 있는. 이게 토성이에요. 이렇게. 자, 거기서 이제 그 건물지를 보세요. 이게 귀둥자리죠? 네. 네, 쭉 있어요. 이렇게. 네. 그리고 이거는 토성인데, 토성이 어떻게 생겼나? 이게 트렌치. 이 트렌치라는 게 구덩이에요. 발굴 구덩.
이렇게 잘랐어요. 그러면 시루떡처럼 이렇게 딱딱 나오는 거지. 예, 그거를 확인한 거예요.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아까 제사유죠. 예, 이제 제사를 지냈던 건물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금동관이 나왔어요. 아라가야에서. 어떤 게 나오냐. 봉황장식이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천문도, 고분군에 그 천정에 천문도가 그려져 있는 125개의 성열이 있고, 궁수자리, 뭐, 전갈자리, 이런 거. 지금 봉황이 이렇게 두 마리가. 근데 봉하고 황하고 틀립니다. 봉은 수컷이고, 황은 암컷이에요. 그래서 합해서 봉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요게 그 천정, 고분의 천정석인데,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요거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예요. 이게 북두칠성이 아니라 육두칠성. 6개. 6개. 요거는 어디에 두냐면 고구려 고분에도 나와요. 요건. 예. 요거 별자리가 이렇게 됩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말 갑옷이 나왔어요. 지금은 이제 쪽샘이라고 경주에서도 나왔거든요. 그게 발견되기 전에 여기서 먼저 나왔어요. 아파트 공사를 하다가 나왔는데 말 갑옷 한 벌하고 한두 대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쪽샘지구 황허동 고분군에서도 출토가 됐다. 자, 이렇게 이게 출토 당시에 발굴했을 때 당시에 말 갑옷이고 요게 한두대도입니다. 요게 이제 그 고구려 고분에 나타나고 있는 철갑 기마병. 이렇게 말을 다 철갑으로 이렇게 얼굴까지 이렇게 여기도 그게 요건 이제 쪽샘 경주에서 요번에 발굴된 거죠. 아까 그거는 요거는 아라가야에서 발굴된 거고, 예.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경주에서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구려의 이런 철갑 기마병의 그 영향을 받은 거죠. 왜? 금강가야가 힘없이 무너지니까. 왜 그랬냐 이거예요. 왜 그러냐, 이런 철갑 기마병한테 당할 재주가 없잖아요. 보병부대가. 그러니까 그냥 무너진 거죠. 그래서 그 문화를 받아들이게 된 거죠. 예. 그 다음에 아라가야의 토기, 그 아까 특징적인 토기가 나타나기 전에는 고식, 4세기에 고식 도질 토기가 나타났어요. 그러다가 5세기가 되면서 아라가야의 특이한 토기들이 나타나요.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뭐예요? 불꽃무늬, 투창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원통형 그룹 받침이 나타나는데 기대죠, 기대. 근데 거기에는 무늬를 새겼는데 뭐 동시무늬라든가 톱니바퀴 무늬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보통 아라가야 토이가 나타난 걸 5세기로 보고 있죠. 네. 자, 요겁니다. 이런. 여기 보면 이렇게 톱니바퀴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기대가 있고, 여기 보면은 요 구멍이 요 투창이라 그러는데, 이 직렬로 장방형이에요. 네모나죠. 그리고 이게 일렬이에요. 이렇게 일렬. 근데 가약 그 신라 거는 지그재그예요. 여기 있었으면 여기 없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그재그. 교열 투창이라 그래요. 요거는 뭐냐면 직렬 투창. 그리고 제일 특이한 게 뭐라고요? 요 화연문. 요게 나타. 그리고 요 장방형 요것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직사각형만 나타나. 요런 삼각형도 나타나요. 이렇게. 요런 것도 나타나요. 자, 이제 그 옷에 이러한 불꽃무늬 투창이 나타나는 지역을 보면은 5세기 초에는 남강과 한강에 그 아라가야식 토기가 사라지고, 지금까지 왜 그러냐면 초기에 그 전기가야 연맹 때 이 금강가야하고 아라가야가 꽃을 피웠잖아요. 근데 금강가야는 무너졌고, 근데 이 아라가야가 쭉 진출했던 남강하고 한강 유역이 사라지고 소가야의 토기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랬다가 어떻게 되냐면 금강 상류 장수지역하고 남강 상류의 아영 이런 데서 뭐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대가야
식토기가 나타나게, 그러니까 대가야가 팽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세기 전반에는 대가야식 토기가 완전히 쫙 퍼지는 거죠. 삼가, 진주, 함안, 고성, 창원까지 쭉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러니까 대가야의 정성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이제 서쪽하고 중부 지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라가야의 승성문, 양이부 타날호. 요건 뭐냐면 승성문이라는 거는 이렇게 돗자리 문이에요. 돗자리 문이. 그것을 타날호, 타날이라는 건 이렇게 때린다 그랬죠? 막대기, 이렇게 판판한 막대기에 이렇게 무늬가 새겨져 있어요. 그걸 갖다가 이 토기를 빚을 때 이렇게 물레로 이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발로 이렇게 하면서 그걸 이렇게 때려요. 때리면은 거기에 무늬가 이렇게 새겨지겠죠. 그걸 타날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타날을 하는 그 무늬가 돗자리 무늬다 이거예요. 그래서 승성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이라는 거는 귀가 2개.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맨 처음에 나타나는 거를 보면은 쓰시마. 이게 나가사키에 속하거든요. 나가사키현의 쓰시마, 다이쇼군 야마, 대장군산. 여기에서 나오는 양이부어 단경어. 요게 마리산, 아까 함안 마리산 14호분하고 또 요게 연대가 4세기 후반이에요. 그 다음에 미사마 유적. 요거는 2열 2단 직렬 투창. 아까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투창이 이렇게 돼 있죠? 근데 2단이에요. 이렇게 단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있고 딱 2단 돼 있는 이런 거는 어디서 나타나냐? 도항리 54호분에. 요건 언제냐? 5세기 중엽. 이거 다 쓰시마입니다. 또 쓰시마의 고노사의 유적. 이건 파수 고베. 여기는 함안 도항리 4호분과 같아서 이건 6세기 전반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이키시마에도 그 하루노투치라는 유적이 있어요. 여기에도 아라가야 토기가 나온다. 그 다음에 후쿠오카로 넘어와서, 요건 이제 섬이고, 후쿠오카로 왔어요. 큐슈. 근데 거기에서 뭐냐? 미쿠모 유적, 하가시시 타모 유적, 니시신마치 유적. 이런 데서 아라가야 토기가 나온다. 그 다음에 이제 쭉 들어가서 세도, 이게 그 내부죠. 거기를 지나다 보면은 제일 중요한 데가 어디라 그랬어요? 오카야마라 그랬죠. 이 오카야마에서도 여기 뚜껑이 바로 이제 도항리 13호분에서 나온 거하고 똑같은 게 나온다. 이게 이제 5세기 전엽이다. 그 다음에 저 북쪽 시마네하고 도토리입니다. 그럼 시마네하고 도토리가 어디냐? 여기가 오카야마예요. 여기 오카야마. 여기가 후쿠오카. 아까 스시마, 이키, 후쿠오카, 그 다음에 옥다야마. 지금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군이라고 돼 있죠. 여기하고 요 도치. 여기다 표시를 했어야 되는데 못했네. 요 두 군데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쪽 그 동해하고 동해안 쪽입니다. 요건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은 다도해죠. 다도해. 여기가 제일 중요한 게 오카야마라고 그랬죠.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시마네 쪽에서 나오는 그 패청인데 승성문, 요 틀렸네요. 승성문, 타날, 단경호. 단경호라는 건 목이 짧은 항아리. 이건 도항리 34호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4세기 전반, 좀 빠르죠. 그 다음에 이제 도토리 그 옆에 거기서는 양이부호 단경호. 이것도 4세기 전반. 요거 이제 요거를 쭉 정리해 주신 분은 이제 하승철 씨입니다. 그래서 그 논문에 아주 정리를 되게 잘 해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시코쿠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시코쿠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한번 보시겠죠. 여기입니다. 여기가 큐슈, 혼슈, 그다음에 시코쿠. 일본을 얘기할 때. 요 시코쿠는 잘 안 다뤄지는데도 대부분 이쪽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요 두 개가 한쪽은 좌측, 한쪽은 우측. 요게 딱 오카야마하고 마주보고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근데 여기서 바로
아라가의 유물이 많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곳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특이하죠. 시코쿠에는 아라가야 공인들이 만든 초기 스에키라는 건 경질토기에 이렇게 때리면은 쇠소리가 나요. 땅땅땅땅 이렇게 잘 안 깨지고. 근데 가가와현, 요거는 서쪽에 있고 요건 동쪽에 있어요. 자, 요 가가와현의 건너편은 오카야마예요. 딱 마주보고 있죠.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 보면은 뭐 통용고베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 원형의 투공 이렇게 동그라미가 똑 이렇게 뚫어져 있는 그건 고베. 그 다음에 가가와현, 네, 미토시. 여기서는 능형 투공이 있는 이런 거. 요거는 어디서 나오냐면 창원시 현동 95호분하고 똑같은 게 나오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쪽 에이미에현, 여기에서는 소형 기대, 요게 삼각형, 아까 설명드렸죠. 삼각형으로 뚫려 있는 거. 요게 나온다. 예, 그게 이제 5세기 전반. 그리고 이제 시루카타니 유적에서는 4세기 후반에 이제 요 원형에 구멍이 뽕 뚫린, 그건 이제 창원시 현동 15호분, 35호분하고 같이 나온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쪽에 이제 2호분 같은 거 5세기 초예요. 이쪽에 그 아라가야 토기가 집중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거. 초기 때부터, 초기 스에기부터. 그러니까 여기는 거의 아라가야 사람들이 일찍부터 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 그 다음에 효고는 효고, 오사카, 나라. 왜 오사카 서쪽에 있는 게 효고입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 유적에서는 통영고베. 요거는 이제 창원의 현동 15분, 15분, 35분 이런 쪽에서 나온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오사카 부의 고분에서는 현동 64호분에서 나온 거하고 같고, 요거는 뚜껑은 동학리 48호분 거하고 똑같아요. 이게 이제 5세기 초 전반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노나카 고분에서는 삼각형, 아까 이렇게 삼각형 구멍 뚫린 거 있죠. 그거는 창원시 현동 8호분 거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대부 직고는 요거는 도학리 8호분, 54호분에서 나온 거하고 같아서 이게 언제 해당되냐면 5세기 전엽에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나라, 오사카를 이렇게 오사카하고 나라를 이렇게 갈라주는 이렇게 산맥이 있습니다. 산맥이. 그걸 넘어서면 저 동쪽에 나라가 돼요. 나라 분지인데, 그 분지 안에 여기서 4세기 후엽에서 5세기 전엽에 해당되는 아라가야 유물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쭉 보시면은 파수부, 뭐 연지롱 이런 것들, 소형 기대 이런 것들은 4세기 후엽에서 5세기 중엽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후르유족. 이 후르유족은 뭐냐면 칠지도가 있는 그 석상신궁 그 지역을 얘기한다. 거기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거든요. 거기서 뭐가 냐 화염문 tuk창이 나와요. 예. 그 전형적인 거죠. 요게 도학리 61호분 거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뚜껑 이것도 나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어디냐면 요거죠. 요 오사카 나라. 요거를 이제 요게 효고입니다. 예, 요거는 이렇게 돼 있죠. 예. 그 다음에 교토, 와카야마, 미에, 도치키, 군마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요게 교토입니다. 여기가 교토고 여기가 미에, 여기 와카야마 요겁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죠. 이렇게 세 개를 먼저 교토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토는 저 위쪽에 있어요. 저 오사카의 위쪽. 거기서 나온 뚜껑은 4세기 후엽에서 5세기 전엽 발형 기대. 요건 하만 도학리 32호분과하고 똑같고, 그 다음에 그 오사카의 밑에 아래쪽에 남쪽에 있는 거기서는 뭐가 나오냐면 2단 직렬 투창 고배. 아까 두 단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쭉쭉 구멍이 뚫려 있는 거죠. 그건 5세기 중엽입니다. 그 다음에 와카야마현의 동쪽 미에현, 여기서 나온 것들은 뚜껑이라든가 파수부 이런 거는 하만 도항리 3호분하고 비슷한데 시대는 6세기. 그다음에 로쿠타이 유적에서는 2단 열입니다. 직열 투창 고베. 요거는 5세기 중엽이에요. 그 다음에 일본의 알프스, 그걸 넘어서서 동경 쪽, 그쪽에서도 나타나요. 그게 뭐냐면 도치키현 하고 군마현, 여기서 나오는데, 여기는 뚜껑이 나오고, 여기는 이제 무게고베, 요 배자입니다. 무게고베. 무슨 얘기냐면, 뚜껑이 없는 고베. 요건 이제, 요것도 틀렸네요. 도항리입니다. 도항리, 하만 도항리, 10호분 거하고 또, 요거는 5세기 전엽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제 쭉 보시면, 이 아라가야의 그 토기들이 나오는 것을 뭐라 그랬습니까? 제일 중요한 곳이 어디라고요? 이 시코쿠라 그랬죠? 예, 이 시코쿠는 초기다. 그리고 스시마, 이끼, 후쿠오카,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여기 빠졌죠? 예, 도토리, 시마네, 그 다음에 여기 오카야마, 효고, 그 다음에 교토, 여기 오사카, 네, 와카야마, 나라, 미에 이렇게. 그리고 이제 요 동쪽으로는 한 2군데 정도 이렇게 이제 그 아라가야 토기들이 쭉 이렇게 펼쳐진다.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화염문 tuk창하고 그 다음에 이 시코쿠 지역이 이들의 그 중요한 그 터전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 수 있게끔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